외국인이 이틀째 대장주를 사들이며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1조 5천억 원을 넣었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물가가 예상대로 둔화되면서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겼다는 안도가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AI 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이 상승에 대규모 하락 베팅을 걸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코스피 급등과 미국 물가부터 버리의 경고와 정책 이슈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813포인트로 3.56% 급등하면서 6,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에는 4% 넘게 오르면서 6,872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861포인트로 0.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주도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7,78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대량으로 산 겁니다. 반대로 개인은 3조 1천억 원을 팔면서 상승장에서 차익을 챙겼고요. 종목과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89% 오르면서 27만 원에 나가섰고 SK하이닉스는 5.92% 오르면서 16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업종을 보면 어젯밤 뉴욕에서 스페이스X가 급등한 영향에 우주항공이 4%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데이터와 방산, 중국 D램 협력도 강세였고요. 안전자산이 금값은 온스당 4,467달러로 또 사상 최고치를 세웠습니다. 국제유가는 83달러 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환율은 1,422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가 6,800선을 넘어선 배경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폭락하면서 6,200선까지 밀렸었는데요. 불과 나흘 만에 이를 회복하면서 폭락 이전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만 6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지난주 팔고 나갔던 외국인이 이번 주 대거 돌아온 셈이에요. 이렇게 외국인을 다시 불러들인 건 어젯밤 나온 미국의 물가 지표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4%가 올랐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수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전달의 3.5%보다도 낮아졌습니다. 물가가 잡히는 흐름이 확인되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한층 커진 거죠. 실제로 9월에 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은 40%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에 돈이 몰리는 만큼 우리 반도체와 기술주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본 건 역시 반도체 대장이었는데요. 어젯밤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도 주가에 힘을 보탰고요. 두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만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초호황에 미국 훈풍, 주주 환원 기대까지 겹치면서 대장주가 사흘 연속 급등한 겁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어떤 종목 담았는지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1조 5,489억 원이 들어왔고요. 2위인 SK하이닉스에는 1조 551억 원, 3위인 삼성전기에는 1,531억 원, 4위인 HD현대중공업에도 82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5위인 KB금융에도 538억 원이 들어왔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2조 6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담은 종목 1위는 파마리서치였는데요. 27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위인 코스메카 코리아에는 171억 원, 3위인 리가켄바이오에는 170억, 4위 PS 일렉트로닉스에도 166억 원, 5위 신텍에도 16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1위가 SK하이닉스였습니다. 2,578억 원이 들어왔고요. 2위는 네이버였는데요. 629억 원 들어왔습니다. 3위인 SK스퀘어에는 532억 원, 4위인 SK텔레콤에는 374억 원, 5위인 삼성전기에도 32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위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244억 원 들어왔고요. 2위인 로보티즈에는 123억 원, 3위인 이오테크닉스에는 11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4위인 TSE에는 105억 원, 5위인 원익 IPS에도 9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엔 이 랠리에 반대로 베팅하는 한 인물의 경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빅쇼트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입니다. 버리가 지금의 AI 열풍을 거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최대 80%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상품에 돈을 넣었습니다. 반도체 지수와 테슬라에도 하락 베팅을 걸었고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겨냥을 했습니다. 그는 AI 랠리를 두고 끝에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장이 뜨거울수록 이런 반대 목소리도 함께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의 그늘 상장 폐지의 문제입니다. 어제 거래소가 동전주와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종목 36개를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종목이 24개, 시가총액이 기준을 밑도는 종목이 9개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90거래일 안에 45거래 연속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상장 폐지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이 올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랐고 내년엔 300억 원으로 더 오릅니다. 그러자 어제 총리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중소 벤처업계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기업까지 쫓겨날 수 있다면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정부도 이런 애로에 공감하며 창업 벤처규제를 손볼 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소식을 하나 더 보면 오늘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813 대책인데요.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남양주 같은 곳에 새 택지를 지정하고 공공주택 10만 가구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속도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땅을 정하고 첫 삽을 뜨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자금줄인 부동산 PF 지원도 26조에서 47조 8천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요.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0개가 나는데 대표적인 것들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우주항공과 원전 쪽이 눈에 띄었습니다. 벤처캐피탈 아주 아이비 투자가 미국 자회사를 통해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진 덕에 상한가에 올랐는데요. 앞서 본 뉴욕 스페이스X 급등의 수혜를 본 겁니다. 전력기기 기업 지투파워는 국회에서 원전 예산이 통과한 데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호남 반도체 쪽에서는 금호전기가 4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그 밖에 전고체 소재, EV 첨단 소재도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오늘 상한가 전체 명단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이어지는데요. 어제 소비자 물가에 이어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물가 고용의 흐름을 다시 확인하는 지표라 금리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하고요. 이 지표들을 지나면 시장의 눈은 다음 달 미국의 금리 결정으로 향합니다. 오늘 커진 금리 인하 기대가 실제 결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국내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앞으로 기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소형주에 투자를 하셨다면 내 종목이 그 명단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유가가 움직일 수 있어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